오늘 제가 그 차트 설명과 왜 지난번에 여기 보시면은 십자봉 또 여기서 올라올 때부터 이런 어떤 매매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 또 전일 같은 경우 이 음봉이 나왔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제가 우리 교육 예전에 300만 원 받고 그 교육했던 그 교육 내용에서 그 배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그 중심값을 350이라는 그 전날 시가 중심값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 3.65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350, 3.65가 고점이며 그 다음에 이 중심선까지 갭을 메꾸는 자리까지 조정일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가 깨졌단 말이에요. 깨졌을 때 바로 3.70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점은 얼마예요? 346.30이라는 거. 거의 아주 어떤 그 중심선에서 상방 하방이 똑같이 배수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법이라든가 오늘은 시황보다도 왜 이런 어떤 차트를 보면서 문홍님이가 와 이렇게 저점이 얼마고 고점 얼마일 거다 하면 거의 근사집과 비슷하게 나오는가, 그 답을 제가 한 20분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 녹화 들어가기 전에요. 정말 주옥 같은 말로 해서 20, 30분짜리를 찍었는데 하하 녹화를 안 누르고 했답니다. 그래서 파일이 없어져 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참 저 혼자 깔깔깔 웃고 리허설을 너무 멋지게 했으니까 지금부터 좀 잘해보겠습니다. 설명을. 이건 이제 선물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제가 이제 그 기법 강의가 들어가요. 제가 장중에라든가 뭔가 어떤 큰 병곡이 오거나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즉시 하는 것은 핸드폰에서 바로 편집 없이 바로 올릴 수 있는 간단한 영상은 제가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법 노트북에서 제가 이제 직접 촬영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촬영을 이제 하게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차트 설명이라든가 이제 하나의 공부가 되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걸로 해서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가지고 정말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장세 판단이라든가 이걸 파악을 했을 때는 단순히 책만 봐갖고는 안 돼요. 돈도 많이 깨져보고 잃어보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와서 많이 총칼을 들고 싸워본 사람만이 싸움을 잘하듯이 그렇게 실전과 이론을 다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나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추세선 긋는 것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아무리 내가 여기 이 그 선 21선 아래서는 뭐 매수를 했든 매도를 했든 잘못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기준선을 돌파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매수 추세적 그 매수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여기서부터는 천하 없어도 추세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내리고 오르고 했으니까 여기도 또 그러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시장이 왔을 때는 그냥 오직 매수를 한다. 그럼 이 시장을 누가 이끌었습니까? 바로 외국인들이 하루에 1조씩 사가지고 삼성전자 지수 관련 대형주로 해서 시장을 이렇게 추세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좀 이따 종합지수 차트로 코스피 200 지수 차트로 보니까 지금 어떤 국면인가까지 다 나옵니다. 우리가 엘리트 파동에서 1파동 상승하고 2파동을 완만하게 각도로 1파동의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상승 상파동은 항상 1파동의 배수로 오릅니다. 그래서 상승의 길이가 우선 길고 그 다음에 갭이 자주 발생하고 모든 사람이 흥분해서 흥분한다기보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시초가부터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 매수의 세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일단은 그 교재에 써 있습니다. 자, 가다가도 조종을 받아도 이렇게 행보, 서서 받는 조종이다. 이런 조종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데서도 우리는 수익 내는 방법이 있어요. 지루하니까 하루에 뭐 2, 3포짜리
계속 일정한 가두리장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때는 이 장의 성격을 빨리 읽어야 돼요. 아, 이러고 나서 바로 폭락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올라갈 거냐 했을 때 제가 매도를 별로 안 시키고 이 박스에서도 매수만 저점에 자꾸 하단에서 매수만 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은 뭘 가지고 뭘 기준으로 했느냐, 아래서 바로 올라오는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로 해서 이렇게 아주 차분하게 정배열로 아직 이격이 과다하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 서 있어. 빨리 오세요, 형님. 빨리 오세요. 동생이 어떻게 아우가 먼저 가면 되겠습니까? 형님 빨리 올라오세요. 그리고 형님들 올라올 때까지, 응? 아우들 올라올 때까지 먼저 간 사람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손잡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산행을 하듯이. 제가 가끔 그 아침에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차트 설명을, 우리가 차트를 보다 보면은 마치 산행하는 것과 같다. 자, 저 위에 정상을 가는데도 그냥 수직으로 안 가고 빙 돌아서도 가고 뭐 오르막길 내리막길 있으면서 그러고 정상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힘들지 않게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엘리어트 파동이론이라는 거, 이 파동은 엘리엇이 1929년도 대공황을 알아맞춘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펀드 매니저들 거의 70% 이상이 그 파동이론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고 거래를 합니다. 저는 최초에 외국인 펀드 매니저한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기법을 일찍 제가 공부를 한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시장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전보다도 더 야무져지고. 그래서 이론과 실전, 여러분들이 뼈아픈 아픔이 있다면 정신 차리고 헝그리 정신으로 공부를 하세요. 또 어떤 분이 그래요. 교육비로 수천만 원을 썼다. 차라리 수천만 원 교육비 쓸 바에는 단돈 몇백이라도 깨져가면서 직접 거래해보는 경험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그 유료 교육 방송을 안 하고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간 투자와 나의 그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추세 라인을 깨지 않는, 그래서 시장은 이런 어떤 상단을 이렇게 한번 여기는 추세 상단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추세 하단이라고 그러고 일정한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더니 이렇게 가더라. 그래서 이 가운데를 뭐라 하느냐? 추세 통로라고 합니다. 추세 통로.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주가가 갈 때는 움직이더라. 아무리 내려오려고 해도 여기만 오면 탁 사지 않습니까? 그러한 흐름이. 그래서 이건 이제 선물 차트예요. 자, 선물 시황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주식 종목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방송에 우리는 주니까요. 자, 선물의 방향을 잘 알고 선물의 매도와 매수를 잘 잡는 사람은요. 상당한 고수입니다. 여러분 수준이 다릅니다. 주식은 물리면은 그냥 시간만 보내면은 세월만 보내면은 또 올라와요. 그러나 선물은 조금이라도 추세에 어긋나게 하면 전 재산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정말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상당한 그 위치에 있어야만이 이것은 시장을 리드하고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장은 상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강력한 추세가 형성이 돼서 좀 더 가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왜 여기서, 자,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4일 동안 행보를 했는데도 저점에 388에서 매수만 하라고 했을까요? 아래서 올라오는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꺾어질 흔적이 없다. 탄력성 지표만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지표만 나왔지 추세선, 추세 지표는 계속해서 주가는 행보하지만 나는 상방으로 갈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5일 되는 시간은 바로 추세가
제가 지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는 큰 변곡이 온다. 변화가 올 거다. 내리든 오르든 둘 중에 하나인데 상당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침부터 껑충 뛰었죠. 껑충 뛰었지만은 그날 저점이 보세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 전에 매수했던 지역보다 낮게 출발했어요. 340.45. 아무리 못해도 340 라인에서는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추세 상단까지 348. 하루에 8포인트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저는 좀 일찍 끊어주고 다시 들어가긴 했지만은 여기서 이 박스에 훈련이 돼가지고 이 박스 훈련을 보고 제가 그 서양 속담에 벼룩이 이론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2m를 뛰는 벼룩이 이홉들이 병에다 넣어놓고 일주일만 가둬놓으면요. 꺼내놔도 그 이홉병에서 놀던 습관이 있어갖고 그렇게뿐이 뛰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도 똑같아요.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어떤 습관이 형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이 어떤 그 주식이나 선물 옵션을 잘 하려면은 그야말로 카멜레온이 돼야 돼요. 변화무쌍한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유연성에 우리가 골프하다 보면 유연해야 어떤 허리가 잘 돌아가고 유연해야 거리가 많이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그야말로 종합예술이에요. 전반적인 것을 다 분석을 하고서 그래 오늘은 어떻게 시초가 출발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이미 내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즉각 그러니까 훈련된 자가 준비된 자가 즉각 대응을 3초 이내에 이건 대응을 해야 돼요. 어리버리 먼 산 보고 있다 보면 다 수익 구간을 놓쳐버려요. 미리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주식도 이 주식 아침에 강하게 뜨네 살짝 눌러줄 때 팍 치고 들어가야죠. 그래야 대박을 먹는 거지. 아침에 한 3%에 들어가야 20%짜리 먹는 거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여기서는 바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드렸고 그 다음에 오는 장은 십자봉의 도지형이다. 이것은 윗꼬리 아랫꼬리 많이 올랐다고 매도세도 있고 매수세도 있다. 그래서 가두리 매매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나 대세는 상방이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하지 않는 한은 저가 매수해서 우리는 홀딩이다. 그 다음에 어느 날 이제 캔들 가지고 제가 설명합니다. 십자봉의 도지형을 보고 자 중심값이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좀 못한 게 있어. 위로 만약에 354 정도 가면은 거기서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데 갭을 메꾸는 자리까지 해서 갭 메꾸려면 어디예요? 그 전날 고점 350선이면은 갭을 메꾸니까 여기서는 다 누구든지 매수하려고 하겠죠. 근데 음봉이란 말이에요. 음봉에서 여기를 깼어. 전일 시가를 깨면은 위에서 내려온 폭만큼 하단으로도 정확하게 배수로 빠졌는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미처 못 드렸어요. 여기서 매도한 걸로 만족하자. 그러고는 이제 저점 매수. 이날은 그걸로 만족을 했고 바로 오늘이죠. 그러니까 오늘 어제 이 저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일선이 347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347 라인에서는 매수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일 저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선일 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로 매도보다는 매수의 기준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밴드에도 그랬고 제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1차적으로 347에서 매수를 못한 사람일지라도 348은 해야죠. 왜? 거기가 바로 시가니까. 항상 우리 시가 매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48에서 매수해서 1차는 어디? 350까지 갔지. 그럼 2포인트 먹었죠. 좀 빨리 한 사람 3포.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한번 또 하나의 정거장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데도 정거장이 많아요. 수직으로 절대 못 간다 그랬죠. 아까 제가 정상을 가는데도 그런 계곡을 만나고 능선도 만나고 꼬불꼬불해서 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엘리엇이 자연의 법칙에서 얻어진 것이 바로 엘리엇의 파동이론이다. 그 파동 이론을 가지고 그 제자가 바로
히트를 치고 수익을 엄청 내가지고 그 파동 이론이 세간에 알려져서 유명해졌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우리 교육생도 어떤 그 기준을, 그리고 저 나름대로 제가 또 그렇게 하나의 그 기법을 또 창조해 내 경험에 의해서 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해주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자 350까지 왔는데 또 거기서 또 반 접어요. 그래서 3, 4, 8이 8점 얼마까지인가 온 것 같더라고요. 저 그냥 오후장에 셀트리온 제약 가지고 다치고 뭐 종목 좀 저가 매수 몇 개 하느라고 이거 그냥 저가에 매수해 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자, 밴드에도 그렇게 썼죠. 1차 그렇게 해서 350, 그 다음에 2차는 352다. 좀 더 가면 354인데 오늘은 거기까지 못 가지만은 내일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저는 내일 355를 넘어갈 걸로 봅니다. 이 차트 모양으로 봐서는. 자, 그렇게 해서 장을 읽어나가는 우리가 어떤 안목을 키우자는 거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매매할 때는 이건 하나의 아까는 일봉이고 우리가 이제 매매할 때는 5분이나 3분봉을 보고 먼저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표가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는 분봉에서도 신기하죠. 신기해요. 바닥권에 있잖아요. 이 지표가. 그럼 겁을 내지 말고 양선에서는 무조건 매수 들어간다. 어? 아침에 이 자리네. 시가. 그렇게 해서 오늘 계속 매수 온웨이 전략으로 해서 결국은 저가 대비 얼마가 종가가 얼마였죠? 와 기가 막히네. 딱 5포인트 해먹었네. 최저가에서 최고가까지 5포인트. 하루 변동폭이 5포인트면요. 접는 구간까지 익절하고 이렇게 하면 엄청난 한 6포인트는 수익이 나야 정상인데 사실 여기에 완전 집중하지 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수익을 못 내도 아무리 못해도 3포인트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일 매일 수익 쌓기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그 가두리장에서 수익 쌓기 하는 방법 3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늦게 가지고 하면은 얼마 수익이냐면은 하루에 3포인트면 300씩 15일만 잡아도 얼마예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재벌이 된다니까요. 300 곱하기 20일인데 보름만 하자 이거예요. 4,500만 원이에요. 한 달 월소득이 4,500. 중소기업 사장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년 없는 직장, 불황 없는 사업을 만들어 가봅시다. 그리고 신바람 나는 여행이 반드시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5분봉, 15분봉 이런 거 봉 차트를 왜 보냐 하면은 이 봉 하나의 움직임이 15분마다 움직이고 그럼 깝깝하니까 이제 좀 빨리 매매할 사람은 뭐 2분 1초 뭐 틱으로 다 하는데 그건 좀 너무 오지랖이고 최소한의 5분하고 15분, 60분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60분 후에는 어느 정도 가겠구나.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다른 일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분차들을 그렇게 해서 보는 거고 자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가 아침에 종목 추천을 했는데요. 셀트리온은 제가 25만 원대부터 5만 원, 6만 원 계속 매수해라. 이건 예전에도 40만 원 간다고 계속 그랬어. 오늘 38만 원인가 어제인가 찍었죠. 근데 결국은 그 정도는 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은 한 20만 원 넘어갈 거라고 했는데 오늘 벌써 뭐 19만 원 얼마인가 와버렸죠. 근데 좀 더 갈 것 같아요. 모양 봐서는. 근데 이제 너무 과다이격이 되면 밀렸다 가고 자꾸 이제 박스권 막 흔들면서 가니까 그건 이제 좀 매매 테크닉이 있어야 되겠고요. 너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급등주 하지 마세요. 저가에 사서 가만 놔두면 몰라도. 그래서 제가 조금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저기 두산중공업을 그렇게 외국인들이 사더라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라고. 세상에. 날 오늘 145만 주. 이렇게 날마다 매집을 해. 여기서 빠지는 날도 40만 주 사고 빠지는 날도 50만 주 사고 오르는 날도 사고 빠지는 이렇게 사니까 이거는 뭔 일 내겠구나 하고 제가
한번 봐봤어요. 올봉을. 그랬더니 예전에 6만 얼마 같더라고요. 그 정도도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 대신 더디 간다. 지금까지 이만큼 온 것 같은데 그렇지만 올봉 한번 보시라고. 올봉 옛날에 6만 2천 원 같네. 이제 거래 실리고 이건 뭐 거의 매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상당 기간 이 정도는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조금 멀리 보실 분은 저렇게 외국인처럼 좀 더 길게 보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종합지수 한번 잠깐 종목 보기 전에 한번 봐야 되는데 순서가 좀 틀렸네요. 종합지수는 001 코스피 종합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올봉부터 볼게요. 장기선. 주식은 장기선을 봐야 돼. 제가 우리 이 지금의 시장이요. 코로나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왜 주식은 가는 거야?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경제에 선행해요. 6개월에서 1년 선행합니다. 주식시장은.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급락을 해서 다시 원위치 왔는데 언제부터 시작을 2000선이에요. 그러니까 2000선을 봐야 돼. 그 전에는 순간 내려간 거에 대한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고 여기서 매수신호 떴으니까 매수신호 뜰 때부터 우리는 파동으로 보자고요. 그럼 여기가 1파동이고 여기가 2파 조종파동. 이게 꼬리까지 한 3개월 받았네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거는 뭐냐. 올봉에서 상승 상파동이다. 제가 이거를 저도 좀 워낙 하는 일이 많아서 그랬나? 공부를 너무 방송을 하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네요. 제가 방송을 안 할 때는 그 전에 이제 유료 회원 관리할 때는 투자 전략 매일 글 쓰죠. 방송해야죠. 매일 수익 쌓기 해줘야죠. 상당히 그 책임감 때문에 공부를 내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오히려 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것도 이거 돈 받고 뭐 유료 회원 모집하고 그런 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내 공부가 되더라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헛소리 하지 않고 문홍님이라는 이름 석자를 걸고 책도 썼고 방송도 했고 경제방송 생방송에서 부르는 사람은 선물 옵션에서 문홍님이 뿐이 없었을걸요. 아무나 안 불려요. 생방송. 그리고 어느 모 방송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달라는 PD가 연락이 와도 저는 꽃단장하고 나갈 시간이 없어요. 카메라도 잘 안 받고 그냥 저한테 찾아오는 회원들 관리하기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뭐 내가 게임하기 바쁜 사람인데 뭐 아무튼 그래서 한 5년 동안 제가 여행 다니면서 거의 놀아보질 못했고 시장도 또 어려웠고 쉬었습니다. 확실하게 쉬죠. 어디 끼고거리지도 않고 사이트도 완전히 휴업계 내버리고 그렇게 쉬었더니 도대체 소장님 요새 뭐 하십니까? 최근에 장도 좋은데 막 쪽지가 와 있고 유튜브 좀 해주세요. 방송 좀 해주세요. 아니 그전에는 그래도 내 사이트에서 글이라도 왔는데 사이트 글도 안 쓰고 도메인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내 거니까 내가 만든 거니까 있는 줄 알았죠. 응? 그랬더니 그냥 하루 늦었는데 누가 딱 사가 버려서 좋은 말 할 때 내놓으시오. 난 누가 가져간지 알아 지금. 대여업체에서 가져간 것 같더라고. 근데 문 닫은가? 주머니에 넣어놓나 되돌려줬으면 좋겠어. co.kr 이니셜로 따가지고 말이야. 응?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가져가 버렸어. 아무튼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금의 이 파동은 장대 양봉인데 여기서 누가 지금 개입을 했습니까? 원래요. 외국인은 원래 옛날부터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무릎. 바로 무릎이 3파동 이 초입이에요. 그전에는 계속 팔기만 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팔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들이 공격적으로 10조 이상 막 사들이고 또 어떤 환율, 환차익에 배팅하고 돈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한국을 사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한국 주식 사가지고 나중에 달러로 바꿔나면 엄청난 이익이 수십조, 수백조를 번다는데 그거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다가 아이고야 한국이 그래도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경제 모든 게 탑이야.
뭐 조선부터 시작해서 뭐 K 뭐 방역부터 K-팝부터 뭐 지금 배터리 그 잠수함의 배터리도 전기 배터리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고 그러네요. 뭐 세계 1위 아닌 게 없어요. 건설도 그렇고 뭐. 그러니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 최고 큰 기업이 뭡니까? 삼성전자 아닙니까? 반도체 수출해요. 반도체도 1등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냥을 나섭니다. 그들은. 자, 그러고 나니 이 파동을 내가 보니까 그 전에 공부 설렁설렁 했을 때는 그냥 아리까리해서 헤맸는데 옳지. 맞아. 3파동 구간은 강력한 파동이고 갭이 자주 발생하고 다 교과서에 나온 얘기예요. 그 다음에 1파동보다 좀 더 길이가 길다. 상승의 길이가.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저가에 매수해서 오버나이트 해야 돼요. 이들이 왜 선물을 4만 개 이상 매수해서 오버나이트 하고 콜옵션을 그렇게 매수를 하는지. 지금 몇 파동 구간이지? 그것도 모르고 앉았었어. 그러고 보니 얼마나 이뻐요. 지금 MACD 인제 영선 통과했어요. 스토캐스틱 아직 가열 안 나왔어요. 이제 진입을 이제 좀 하는 거죠. 그렇게 죄송합니다. 전화 좀 꺼놓고 급한 전화인가 죄송합니다. 네, 무음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파동에 지금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도 3개월은 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장이 3, 4개월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내년 1, 4분기까지는 흔들림의 조정은 작은 조정이 있을지 몰라도 간다. 대세는.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장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장이 3파동 구간은 무조건 대형주예요. 지금 보세요. 1차적으로 반도체 사죠. 지금 전기차 사죠. 계속 제가 밴드에 글 쓰고 이렇게 핵심적인 그 종목들의 흐름 미국인들이 주로 사냥하는 것, 저평가되고 아직 바닥에서 이제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든다라고 했을 때 뭘 사고 있느냐. 제가 오늘도 추천했습니다만은 롯데케미칼 20만 원대부터 추천했는데 지금 몇 프로입니까 이게? 완전 바닥에서 이걸 봤죠. 바닥에서 이 정도 선에 있을 때인가요? 아무튼 바닥에서 20만 원, 지금 28만 원. 오늘도 지금 저가 매수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25만 원에서 26만 원 조정받을 때 한번 33만 원을 매도했다가 또 추천했고 그 다음에 그 셀트리온 한번 3인방으로 묶어서 그냥 우리는 하니까 또 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조정 다 받고 더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 88만 원, 90만 원 다 갈 주식들이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것들도 더 가야 되겠고 LG화학도 마찬가지, 솔루션도 그렇고 모든 주식이 돌아가면서 삼성 SDI도 마찬가지. 지금 오늘은 전기차 아주 많이 샀어요. LG화학하고 저기 SK이노베이션이 너무나 차트가 이뻐서요. 저는 이제 이것도 봐요. 월봉의 인지 시작이잖아요. 종합하고 똑같잖아요. 이제 여기는 인지 출발이에요. 너무 이뻐요. 이런 지표들이 매수 신호 인지 주봉에 뜨고 일봉도 이쁘잖아요. 1차하고 여기서 휘날려 가면 갈 자리가 일봉만 봐도 얼마나 많아요. 무조건 20만 원 넘어가겠네 이것도. 그래서 오늘 기관들이 오늘 많이 산 것 같던데 이거 보니까. 그래서 그네들도 전부 다 아까 제가 파동이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5만 주, 32만 주, 27만 주. 아이고 요즘 기관들이 아주 신났네요. 3일 연속 지금 상승하는데 연속 샀어요. 결국은 누가 사서 올려요? 이런 대형주는 전부 다 기관하고 외국인입니다. 무게 중심이 자 지수가 앞으로 강력한 파동에서 상승이 길게 가는 장에 어떻게 중소형주를 하겠냐 이거예요. 중소형주 가볍게 하는 거는 네 가끔 이제 간헐적으로
행보 조정할 때 가끔 가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카카오나 이거 뭐 다시 코로나가 확산돼 이건 긴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게 1차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제 이것도 워낙 다른 거 같으면 이 정도 내려와야 되는데 26, 7만 원. 이건 워낙 그 좋은 회사라 실적도 좋고 그래서 밴드 상단에서 지금 다시 그냥 올라갈 기세를 지금 하고 있네요. 이것들도. 아무튼 끝난 거 아니에요. 긴 행보 조정 후에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 다음에 좋은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제약주는 지금 돌아가면서 상당히 수익을 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도 아직 좀 출렁거리면서 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KMW하고 5G 서진 시스템도 이제 저가에 매수할 자리가 이것도 뭐 40만 원 넘어갈 거예요. 이것도 살 자리는 한 6만 원대, 7만 원 밑에서 사시면 될 것 같고 서진 시스템은 2만 5천 원부터 내가 봤던 건데 이게 하여튼 찬스가 맞아야 돼. 그러니까 돈이 어디에 물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은 소액으로 하고 자금이 적기 때문에 수익 날 수 있는 데서 그냥 20, 30% 수익 나면 얼른 나오고 또 그냥 그거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답답하니까 또 이제 새로 시작하는 종목 들어가서 수익 내고 이게 훨씬 이득이에요. 답답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매매를 잘 하시려면은 뭐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추천한 종목 중에 두산 퓨어셀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오늘 이제 문제가 두산 퓨어셀이 그렇게 많이 샀는데 외국인들이 팔았나 샀나? 조금 팔았네. 여기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사 있잖아요. 기관은 매수하고. 이것도 끝난 건 아니란 얘기죠. 저가 매수만 하면 돼요. 무조건. 뛸 때 껑충 뛸 때 하면은 그냥 밀리면 놀래버리니까 오늘 뭐 플러스에 샀다고 하더라도 오늘 뭐 십자봉이니까 내일 순간 약간 반락했다. 4만 5천 원 찍고 다시 올라가면 또 5만 원 이상 올라가겠죠. 그렇게 하여튼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도날 회사만 손대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자꾸 이상한 거, 그 다음에 선물도 내가 옵션을 하면은 적은 금액으로 좀 소액을 가지고도 상당히 그 레버리지를 즐기는. 그리고 선물 옵션 나 위험해서 못해. 저는 주식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한번 물리면은 몇 년 기다려야 돼요. 몇 개월 기다려야 돼요. 선물 옵션은 어떤 기준선 딱 깨지면 바로 그냥 한두 틱몇 틱고 오차 보면 쳐버리고 기다렸다가 매도 아니면 매수잖아요. 추세가 바뀔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 중에 어제 같은 경우는 잠깐 조정을 줬던 거고 그것이 그렇게 하락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고 아무튼 내일도 신바람, 내일은 한 선물은 355, 그 다음에 종합지수는 코스닥도 있는데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우리가 지수 게임을 안 하니까 제가 별로 안 보는데 이건 이제 201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완만하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완만한 각도로 지금 조정을 받았으니까 또 900선으로 한번 또 올라가겠네요. 이렇게 해서 어디 900선 충분히 갈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먼저 많이 올라와서 지금 이 2달 조정받고 이제 올라가는 중에 있어요. 이런 지표들이 월봉을 항상 봐야 돼. 920 나오네. 더 올라가요. 끝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장을 전체 큰 숲과 그 다음에 어떤 종목에 줄을 서야 되느냐. 내가 선물 옵션 위험해서 못해? 그 다음에 주식도 힘들어. 그러면은 주식창에서 보면은 그 선물 옵션 계좌는 아무나 못 틉니다. 지금은 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물 옵션 시장이 우리 국내 선물이 많이 이렇게 위축이 된 거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가두리장이 상당히 긴 시간 이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시장을 떠났고 또 피해자가 많으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했어요. 1포인트당 50만 원짜리를 절반으로 줄여놓고 주식을 하라 이거죠. 주식은 15%에서 30% 변동폭을 늘려놓고 선물은 줄여놓고 축소를 하고 지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예전만 못해요.
지수는 가더라도 묶어놨어.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 돈 있는 사람만 하라 이거예요. 예전에 증거금 500 가지고 됐는데 뭐 갑자기 3,000으로 올리고 5,000으로 올렸다가 이제 또 항의하니까 또 그거 반으로 낮춰주고 아이고 맨날 법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 양도세까지 있고 그러니까 해외 선물로 다 나가버렸어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파생상품이 거래대금 1위, 거래량 1위였어요. 그런데 완전히 지금은 거의 꼴찌 수준이잖아요. 10위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그 금융기관에서도 교육들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말하자면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훈련소가 없었어요. 어떤 상품만 도입만 했지 투기를 부추기고 그래서 제가 최초로 아카데미 교육을 선물옵션 클리닉 센터부터 내 경험에 의해서 가르치는 걸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왜? 나랑 소통을 하려니까 배워야 되거든요. 안 배우면 너무나 많은 돈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카데미를 했고 선물옵션 클리닉 센터 했죠. 그 다음에 엠포트에서 교육생, 교육을 받아야 내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리딩을 들을 수 있고 실전을 할 수 있게끔 아예 그거를 만들어 놓고 교육비만 내고 해도 제가 무료로 그냥 한두 달 무조건 내 방송 듣고 수익을 쌓아 나가라. 만약에 수익 안 쌓으면 교육비 환불해 준다. 그 슬로건 걸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환불해 준 사람이 없어요. 수익 못, 1%, 하루 1%를 수익 못 내면은 내가 환불해 주겠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교육비 받고 제가 강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홍님이라는 실명을 내걸고 책을 썼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은 지금은 전부 무료로 나눔이에요.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봉사입니다. 저 운동하고 책 보고 시도 쓰고 오늘 시 한 편 쓰긴 썼어요. 오늘 시 잠깐 끌적이고 쓴 것도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시간이 없나요? 고향길 비포장도로 문홍님 덜커덩 덜커덩 비포장도로 고향집 가는 길 나뭇잎 너부러진 신장로 서울로 유학 온나 사과바구니 안고 졸고 있는 버스 뒷칸 사과는 간데 없고 빈 바구니 빨갛게 물든 내 얼굴 아저씨 발밑에 굴러간 사과들 할머니 선물 비포장도로 그리운 고향 할머니 계시지 않고 저수지물만 보이네. 덜커덩 덜커덩 시골집 가는 길 버스도 할머니도 볼 수 없다네. 예전에 지금은 비포장도로가 없잖아요. 제가 그냥 고향 생각나서 한번 끌적여 봤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355를 볼 수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오늘 차트로 봐서는 내일 당연히 급상승이죠. 아무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맙다는 이 방송을 들으시고 바로 그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어떤 점을 좀 교육을 해달라 이런 의견도 좋아요. 그 다음에 좋아요, 댓글, 구독 다 해주시면은 저도 뭐든지 1등 하고 싶어요. 아이 구독자도 많고 좋다고 칭찬해 준 사람 많은데 더 신명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드리는 문홍님이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방송 또 편집하려고 오늘 밤새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짧게 우선 제 목소리로 시향만 간단하게 올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제가 시간 날 때 이번 주말은 좀 행사가 많고 하여튼 제가 짬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계속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전교육. 밴드 회원으로 다 등록을 하세요. 네이버에서 그 문홍님 소장 아니면 선물 옵션 찍어도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같이 문자 또 제가 댓글로 장중에 시황도 간단하게 올려드리고 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